필드에서 볼을 빼면 스코어가 좋아진다. 좀 뜬금없죠? 네, 처음 들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고개를 갸웃하실 수 있습니다. 골프는 당연히 공을 홀에 넣어야 점수가 좋아지는데 왜 빼는 게 좋다는 건지?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파고 들어볼 주제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이 문장 안에 많은 골퍼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 스코어를 지키는 어떤 비밀 코드 같은 게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아, 비밀 코드요? 그러고 보니 필드에서 갑자기 확 무너지는 순간들 있잖아요. 네네. 물론 샷 실수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정이 너무 앞서거나 아니면 볼 앞에서 이렇게 치면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상상, 그게 이성적인 판단을 그냥 확 눌러버릴 때, 그럴 때가 결정적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그 찰나의 순간에 어떤 판단을 하느냐, 이게 정말 스코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샷 기술 이런 얘기보다는 바로 그 판단의 기술, 여기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트러블 상황에 딱 빠졌을 때 있잖아요. 네네. 내가 이건 확실히 할 수 있는 샷 하고 이거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샷. 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그 미묘한 경계선. 이거죠. 그 같은 거. 아찔하네요,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한 글자가 주는 유혹이 엄청나죠. 맞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그날 판단을 막 흔들고 결국에는 전체 플레이 흐름이랑 스코어까지 다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볼을 얼마나 멀리 치냐, 정확히 보내냐 이런 기술적인 측면 말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가 내 플레이, 내 스코어에 진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골프 코스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딱 부딪혔을 때 말이죠. 공 앞에 서면 머릿속에서 막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저 나뭇가지 사이로 살짝 이렇게 휘어치면 와, 기가 막히게 그림 근처 가겠는데 이런 상상들. 어쩌면 이게 스코어를 막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출발점일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냉정한 현실 분석가에서 갑자기 상상의 아티스트로 딱 변신하는 거예요. 상상의 아티스트요? 네. 눈앞에 공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 라인은 어떤지, 남은 거리는 어떤지 이런 현실적인 조건보다도 머릿속으로 그린 그 환상적인 샷, 그 결과에 먼저 확 꽂히는 거죠. 이건 내 현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샷이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희망, 그런 게 담긴 상상의 샷을 덜컥 선택하는 순간인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결국 플레이를 막 꼬이게 만들고 스코어를 망가뜨리는 주범은 어떻게 보면 한두 번의 샷 실수 그 자체보다도 내 실력,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못 보는 그 마음 상태. 그게 더 큰 문제일 수 있겠네요. 핵심입니다. 네. 그 상상의 아티스트가 막 속삭이는 대로 그냥 멋진 샷을 덜컥 선택하는 그 순간, 그 결정 하나가 라운드 전체를 흔들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 유혹의 순간을 딱 알아차리고 잠시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요? 네, 아주 잠깐이라도. 그 짧은 멈춤이 곧 흐트러진 판단력을 다시 찾아오는 시작이고요. 더 큰 어려움에서 내 스코어를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공 앞에 서서 아주 잠깐이라도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뭘까? 이렇게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 짧은 자문이 바로 냉정한 상황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판단 중 하나가 결국 볼을 안전한 곳으로 빼는 거. 우리가 흔히 레이업이라고 하는 그 선택이군요. 그렇습니다. 레이업. 근데 많은 분들이 레이업을 하면 뭔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괜히 타수를 손해보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맞아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현재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들지 않고 다음 실수가 막 연달아 나오는 그 고리를 딱 끊어내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판단인 거죠. 하긴 첫 번째 실수가 당장 큰 문제를 만들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진짜 문제는 그 실수를 빨리 만회해야 된다는 그 조급함 때문에 다음 샷에서 지금 상황이나 내 실력에 전혀 안 맞는 무리한 선택을 해서 스스로 더 깊은 수렁으로 막 걸어 들어가는 거. 이게 문제죠.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트러블 상황에서 무리하게 막 그린을 직접 노리거나 아주 어려운 샷을 시도하는 대신에 안전한 곳, 그러니까 다음 플레이를 하기 좀 수월한 곳으로 레이업을 딱 결정하는 그 순간, 이건 단순한 기술 선택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라면요? 마치 막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차분하게 정돈하고 평정심을 되찾게 해주는 일종의 심리적 회복 버튼 같은 거라고 할까요?
심리적 회복 버튼, 좋은 표현이네요. 이 판단 능력이야말로 스코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라운드에서 스코어가 막 흔들리는 이유가 단순히 샷이 잘못되거나 판단 미스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 준비 없이 어려운 홀을 딱 만났는데 그 홀이 왜 어려운지도 모르고 그냥 평소처럼 치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골프장에서 오늘 코스가 좀 까다롭네요. 이런 말들 종종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그 어려움이라는 건 미리 정보를 알고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아, 미리 알 수 있다고요? 네, 여기서 이제 코스 매니지먼트하고 사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드러나는 거죠. 우선 그럼 스코어 파드에 적힌 그 핸디캡 숫자, 이거부터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장식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장식이 아니죠. 그 코스에 있는 18개 홀의 상대적인 난이도를 순서대로 매겨놓은 일종의 순위표입니다. 핸디캡 1번이 그 코스에서 가장 어렵다고 평가되는 홀이고 18번이 가장 쉽다고 평가되는 홀인 거죠. 아하, 그렇군요. 이걸 아는 게 스코어 관리의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어려운 홀에서는 큰 실수를 피하는 데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쉬운 홀에서는 기회를 잘 살리는 전략, 이걸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되죠. 물론 이것도 자기 실력이나 그날 컨디션을 고려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라운드 가기 전날 잠깐만 시간을 투자해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정말 단 10분 정도만 투자해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뭐 골프장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코스 정보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몇 가지만 미리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핸디캡이 낮은 홀들, 즉 어려운 홀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눈으로 좀 익혀두는 거죠. 아, 눈으로요? 네, 뭐 어느 쪽으로 휘어져 있는지, 위험한 해저드나 벙커는 어디쯤 있는지, 티샷 떨어지는 지점은 넓은지 좁은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는 겁니다. 최소한 이 홀은 이런 위험이 있구나, 그래서 어렵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실제 플레이에서 정말 큰 도움이 돼요. 티샷이 좀 불안정한 편이라면 특히 더 유용하겠는데요. 어떤 홀에서는 아예 드라이버 말고 다른 클럽 잡아야겠다, 이런 계획도 미리 세워볼 수 있을 테고요. 그렇죠. 이런 홀에서는 좀 안전하게 가야겠다. 이런 식의 위험관리 원칙을 미리 생각해 둘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유용한 건 어려운 홀들이 초반에 몰려 있는지 아니면 후반에 몰려 있는지 이걸 보고 심리적인 어떤 운용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심리적인 우연 계획이요? 네, 예를 들어 초반 몇 홀이 아주 어렵다. 그러면 오늘은 초반은 점수 욕심 크게 내지 말고 그냥 안정적으로 시작해서 내 리듬을 좀 찾자.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전날 준비를 못했더라도 라운드 당일에 할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티앤그라운드로 이동하는 동안이나 아니면 티샷 하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서 카트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야디지법 같은 걸로 다음 홀의 대략적인 모양, 뭐 길이, 눈에 띄는 장애물 위치 정도만이라도 확인하는 습관, 이걸 들이는 게 좋습니다. 아, 그 잠깐의 확인, 이게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겠군요. 예를 들어 다음 홀이 엄청 어렵다는 걸 미리 알면 지금 치는 홀에서 막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다음 홀을 대비하는 식으로요. 바로 그거죠. 반대로 다음 홀이 비교적 좀 수월하다 그러면 현재 홀에서 조금 더 전략적인 플레이를 시도해 볼 수도 있고요. 즉, 눈앞에 딱 한 홀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고 적어도 한두 홀 앞을 좀 내다보는 시야, 이걸 갖는 게 스코어를 안정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홀의 난이도에 따라서 좀 다른 접근 방식을 가져볼 수 있겠네요. 구간별로 나눠서요. 네, 맞습니다. 크게 한 3가지 구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핸디캡 1번부터 한 5번 정도까지, 소위 말하는 위험 구간이죠. 위험 구간.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위험 요소를 피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공을 보내는 데 집중하고 그 홀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잘 피해갈지 이걸 고민해야 돼요. 한마디로 손실 최소화, 이게 목표죠. 네. 다음은 중간 난이도 홀들이겠네요. 핸디캡 한 6번부터 13번 정도까지. 균형 구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딱 좋습니다. 균형 구간. 이 구간에서는 자기 플레이 리듬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뭐 거리 욕심 너무 내기보다는 방향성에 좀 더 신경 쓰고 그린 주변 플레이나 퍼팅에 집중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쭉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기회를 엿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균형을 잡는 구간이죠. 마지막으로 핸디캡 14번부터 18번까지. 상대적으로 좀 쉬운 회복 구간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회복 구간. 이 홀들에서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게 중요해요.
가장 자신 있는 클럽을 좀 활용해서 좋은 흐름을 만들거나 아니면 앞선 홀에서의 실수를 좀 만회할 기회로 삼을 수도 있죠. 다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자신감하고 섣부른 욕심, 이걸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쉬운 홀에서는 계산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임하되 그 경계를 잘 판단하는 것, 이게 핵심이군요. 네, 홀 핸디캡은 일종의 위험 안내 표지판 같은 거고 사전 준비나 라운드 중의 흐름 관리는 일종의 사고 예방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그리고 라운드 중에 맞닥뜨리는 그 다양한 위기 상황들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사실 그 골퍼의 현재 실력을 가늠하는 아주 좋은 척도가 됩니다. 단순히 샷 기술뿐만 아니라 자기 수준에 맞는 현명한 판단력, 이게 스코어를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뜻이죠. 네. 이걸 골퍼의 실력 수준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선 스코어 100 이상을 주로 기록하시는 골퍼분들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2단계 골퍼분들에게는 현실 중심의 탈출형 플레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실 중심 탈출형 플레이어. 네, 핵심은 위험 상황에 딱 처했을 때 무리한 시도를 하기보다는 안전하게 다음 샷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공을 빼내는 것, 즉 레이업을 선택하는 연습, 이걸 최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일까요? 구체적으로요? 아주 깊은 러프에 공이 빠졌거나 아니면 발보다 공이 훨씬 높거나 낮은 그런 심한 경사지에 공이 놓였거나 혹은 나무나 다른 장애물 때문에 목표 지점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네네. 이럴 때는 무조건 페어웨이처럼 좀 평탄하고 다음 샷하기가 용이한 곳으로 공을 되돌려 놓는 것. 이걸 첫 번째 목표로 삼는 게 현명합니다. 어떻게든 한 번에 그린에 올리겠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지금 당장 가장 안전한 선택이 뭘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심리적으로도 이번 홀에서 정말 최악의 스코어는 피하자.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하자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감정을 다스리는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자, 다음은 90대 스코어를 기록하는 골퍼분들입니다. 2단계에서는 손실 최소화와 플레이 리듬 회복, 이게 중요해집니다. 아, 리듬 회복이요? 네, 핵심은 한 번의 실수가 그날 라운드 전체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감정을 잘 추스르고 빠르게 평정심을 되찾는 능력이에요. 90대 골퍼분들은 어느 정도 샷 능력은 있으시니까 트러블 상황에서 이제 판단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티샷이 좀 잘못돼서 러프에 들어갔다. 그러면 우선 공이 놓인 상태를 정확히 봐야죠. 이게 정상적인 샷이 가능한지 아니면 레이업이 현명한 건지 이걸 판단해야 하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손실로 그 홀을 마무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네. 실수 직후에는 어떻게든 만회하겠다는 그 복구 심리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회복,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아요. 만약에 해저드 구제를 받았다면 거기서 또 무리하기보다는 그냥 다음 홀에서 다시 좋은 리듬을 찾는 데 집중하는 편이 전체 스코어 관리에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 스스로한테 괜찮아, 괜찮아. 지금은 무리할 때 아니야. 다음 홀에서 잘하면 돼. 이렇게 좀 다독이는 연습도 필요하겠네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스스로와 대화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80대 이하의 상급자 골퍼분들입니다. 이 수준에서는 이제 정교한 리스크 관리와 세밀한 코스 매니지먼트, 이게 요구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샷 실력 경쟁을 넘어서 판단의 질, 이게 스코어를 결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와, 판단의 질이요? 상급자분들은 그럼 어떤 점에 더 집중해야 할까요? 전략적으로는요. 어려운 홀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면서 좀 지키고 상대적으로 쉬운 홀에서는 철저한 계산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기회를 노리는 그런 운영이 필요합니다. 티샷도 무조건 멀리 보내는 것보다는 다음 샷을 하기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딜까? 이걸 고려해서 공략 지점을 설정하는 그런 섬세함이 요구되죠. 네. 그리고 벙커나 해저드, 오비구역 같은 위험 요소가 있는 홀에서는 반드시 그 위험을 감안한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샷, 이걸 구사해야 하고요. 심리적으로는 좋은 샷 나왔다고 너무 들뜨거나 나쁜 샷 나왔다고 쉽게 흔들리지 않고 감정의 기복을 최소화하는 그 꾸준함, 이걸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듣고 보니 실력 수준에 관계없이 좀 통하는 원칙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몇 가지 공통원칙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실수 후에는 어떻게든 만회,
즉 복구하려고 애쓰기보다 흐름을 되찾는 회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회복. 둘째, 어려운 상황일수록 상상 속의 그 이상적인 샷보다는 눈앞의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하고요. 셋째, 무리한 시도보다는 다음 샷을 더 유리한 위치에서 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 즉 레이업과 같은 판단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판단의 밑바탕에는 볼을 빼는 것이 후퇴가 아니라 현명한 판단의 복귀다 라는 인식이 딱 자리 잡고 있어야 해요. 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어려운 상황에서 레이업, 그러니까 볼을 빼낸 선택이라는 게 단순히 스코어를 지키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어쩌면 내 안에 그 과도한 욕심을 좀 다스리고 흔들렸던 판단력을 다시 제자리로 도달리는 뭐랄까 일종의 마음 수련 과정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매번 완벽한 결과만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관리하고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기 쉬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게 결국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게 바로 성숙한 플레이어의 모습이겠죠. 레이업이라는 선택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타이밍의 기술이라는 점이네요. 항상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상황이 요구할 때만 딱 꺼내야 하는 전략적인 카드라는 거죠.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지금은 과감하게 나아가야 할 때인가? 아니면 잠시 숨을 고르면서 안전하게 다음을 준비해야 할 때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상황에 맞는 답을 찾는 능력. 그게 진짜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전진이나 또 무조건적인 안전 추구, 둘 다 정답은 아니거든요. 네. 두 번째는 레이업이 감정을 다스리는 판단 복귀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인데요. 위기 상황에서 사실 스윙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감정의 리듬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한번 실수하면 다음엔 막 위축되거나 반대로 아, 이번엔 꼭 만회해야 해야지 하는 그 조급함이 오히려 스윙을 더 망가뜨리곤 하죠. 바로 그때 필요한 건 뭐 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좋아, 이번 샷은 무리하지 말고 안전하게 페어웨이로 보내고 다음 홀에서 다시 집중하자. 이런 마음의 전환이죠. 아, 이 심리적 흐름을 스스로 관리할 수만 있다면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전체 라운드를 망치는 그 악순환을 딱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레이업의 철학이 골프 코스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이게 참 흥미로워요. 인생에서도 항상 앞으로만 막 달려가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때로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좀 돌아보고 다시 나아갈 힘과 방향을 가다듬는 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볼을 빼는 행위는 단순히 골프 기술을 넘어서 우리 삶의 지혜나 통찰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강한 충동이나 좀 과도한 욕심이 마음속에서 불쑥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때 잠시 멈춰서서 지금이 정말 밀어붙일 때인가? 아니면 잠시 호흡을 고르거나 다른 길을 찾아야 할 때인가? 이걸 스스로에게 묻는 것. 그 질문 하나가 골프 라운드의 리듬을 바꾸듯 우리 인생의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일이 잘 안 풀릴 때 무작정 더 애쓰기보다 잠시 멈춰서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같은 거요. 네, 그것도 좋은 예시죠. 또 감정이 막 격해질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 혹은 너무 버거운 목표를 향해서 막 지쳐가고 있다면 잠시 현실적인 목표로 재조정하면서 내 중심을 찾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인생에서의 레이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항상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타이밍을 아는 지혜. 그거죠. 는 스코어를 지키는 힘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삶을 더 단단하고 현명하게 만들어가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골프에서의 판단, 특히 볼을 빼는 선택, 레이업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당신의 일상에서 혹은 다음번 필드 위에서 어려운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당신 안에 그 상상의 아티스트가 달콤한 속삭임으로 유혹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선택은 무엇이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